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당장 바다로 뛰어들고 싶어. 그런데 바다에서 이런 괴생명체를 마주한다면 그게 내 마지막 수영이 될 거야. 바다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어. 고래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이야. 그중 대왕고래는 최대 30m, 즉 버스 2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를 자랑해. 공룡을 비롯한 많은 고생물을 모두 찾아봐도 대왕고래를 넘는 덩치의 동물은 없을 정도야.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고래에게도 죽음의 순간은 찾아와. 그렇다면 죽은 고래 사체는 어떻게 될까? 고래가 죽으면 겉의 고기는 다른 생물들이 뜯어먹고 나서 심해로 가라앉아. 그리고 그 사체는 생태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심해는 특성상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아주 부족한 곳이야. 그곳에 고래 사체가 가라앉으면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심해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돼.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고래인 셈이네. 그런데 종종 해안가에서 의문의 거대한 바다 괴물들이 발견되곤 해. 2018년 8월 러시아 동부 연안에서 성인 남성 3명보다 커다란 시체가 발견됐어. 악취를 풍기는 기괴한 생물체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 비슷한 모습의 생명체가 2017년 필리핀 해변에서 발견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 2021년 3월 29일 인도네시아 바다에서도 전설의 바다 괴물로 알려진 짐승 사체가 발견됐어. 몸 길이 12m의 거대한 물고기처럼 생긴 사체였는데 앞부분에 기다란 뼈가 마치 코끼리의 상아처럼 보여. 이 미스테리한 해안가의 시체들이 아프리카 나바공에서 목격된 크립티드인 트렁코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어. 1924년 10월 25일에 해변에서 썩어가던 의문의 시체 덩어리가 처음 발견됐어. 과학자들은 10일간 조사했지만 사진, 기록만을 남기고 돌아갔어. 그 이후 이 생물을 보았다는 사람이 트렁코는 눈처럼 하얀 털에 코끼리 같은 코, 바다가재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기괴하게도 트렁코에겐 머리가 없고 코가 바로 몸통에 붙어 있었다고 해. 하지만 연구 결과 사실 이 괴생명체 같은 사체는 다 고래일 것이라고 말했어. 거대한 크기와 신기한 모습에 압도되어 사람들이 괴물로 여겼고 고래의 시체가 부패하며 기다란 오른쪽과 왼쪽 아래 턱뼈가 나뉜 걸 상하라고 생각한 거야. 심해로 떠내려 가야 할 사체가 거센 파도나 지진 등에 의해서 해안가로 밀려와서 서서히 부패되며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지. 그런데 만약 고래 사체를 바다에서 만난다면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돼. 거대하고 신기한 생김새에 가까이 갔다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죽은 고래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러. 고래가 죽고 나면 사체가 빵빵한 풍선처럼 변해서 계속해서 부풀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규모로 터져버리기 때문이야.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죽고 나면 장기가 썩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몸속에 메탄가스가 생겨. 고래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이 피부에 넓고 두껍게 붙어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생긴 메탄가스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스가 축적되는 거야. 고래 사체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 소재지만 이렇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검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2013년 덴마크령 페로 제도에 떠밀려온 향유 고래 시체를 부검을 위해 칼로 갈랐다가 폭발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거든. 다행히 연구자는 운 좋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굉음과 함께 고래의 내장과 혈액이 강하게 사방으로 튀었다고 해. 외부에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혼자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 만약 너가 해안가에서 고래 사체를 발견한다면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야. 여름철에 바다 갔을 때 해파리를 자주 마주치잖아. 해변 모래사장에서 죽은 해파리의 사체를 보기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다 떠다니는 해파리를 발견하기도 해.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서 국내에도 점점 해파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야. 그런데 이 해파리에게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2012년 8월 11일 인천 을왕래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악 하고 소리를 질러 손등과 다리에 해파리 독침을 맞은 거야.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쏘인 부위가 넓어 4시간 반 만에 숨졌어. 노약자나 유아 같은 예민하고 약한 사람들은 해파리에게 쏘이면 마비나 호흡곤란, 극단적으로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야. 아이를 죽인 해파리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야. 최대 2m, 200kg에 현존하는 해파리 중 가장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바다가 서식처인데 온난화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번식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어장에서도 자주 그물에 걸리곤 해. 같이 걸린 물고기들이 해파리 때문에 죽어있기 일쑤여서 바다 쓰레기라고도 불러. 2010년을 기점으로 여름마다 대량 번식하고 있어. 해파림 쏘인 사고는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무려 200억 마리가 넘어서 손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골칫거리야. 그렇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해파리의 다리에는 수백, 수천 개의 촉수가 있어.
그중 막에 쌓여있던 가시세포에 뭔가가 닿으면 반사적으로 독을 주입해 사람이 닿으면 피부에 독이 주입돼서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과 통증이 생겨 심한 경우엔 근육마비, 호흡곤란, 부종, 발열 등의 증상도 나타나 해파리에 쏘이면 즉시 바닷물로 세척한 뒤 온찜질로 통증을 완화해야 해. 상처를 문지르거나 수돗물, 알코올로 씻어내면 독이 더 퍼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척한 후에도 촉수가 남아있으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신용카드 같은 걸로 살살 긁어 제거하는 게 좋아. 죽은 해파리도 하루 정도까지는 촉수에 가시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변가에 떠밀려온 해파리 시체를 만지거나 관찰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 해파리는 해지기 전이나 저녁 시간, 흐린 날 해변에 자주 나타나니 이 시간을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방법이야. 스펀지밥한테 잡아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꿀꿀이들, 저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돈가스를 꿀꿀이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맛있는 돈가스를 지식돼지 영상 보면서 먹을 수 있으면 된 거 아닐까? 지금 좌측 하단에 떠있는 돈가스는 지식 돈가스를 만들면서 먹어본 1티어 치즈 돈가스예요. 나중에 출시될 지식 돈가스는 꿀꿀이들 가장 반응이 좋은 업체에서 제작해볼게요. 지식 돈가스를 만드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매니아인 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돈가스니 맛있게 드셔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말미잘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 크기나 촉수 길이, 색상 등이 다채로워서 보기에 예쁜 종류들도 많아. 하지만 이 말미잘들은 기본으로 독을 가지고 있어. 말미잘의 촉수에는 테트라민이라는 독이 있는 자세포가 있어. 촉수에 닿은 먹이를 자세포 속에 있는 자사로 찔러 마취시킨 후에 잡아먹어. 사람에게 위험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발진이 생겨 심하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 말미잘은 죽어도 독소를 내뿜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그런데 이 말미잘과 서로 돕고 산 녀석이 있어. 바로 니모를 찾아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흰동가리야. 화려한 색 때문에 크라운피쉬, 즉 광대 물고기라고도 해. 흰동가리를 키우는 어항에는 말미잘을 넣는 경우가 많아. 그럼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에 통통한 몸체를 부비적거려. 그렇다면 어떻게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독침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걸까? 흰동가리의 몸에는 끈끈한 점액이 분비돼. 그 점액의 특수 성분이 말미잘에게 촉수질을 멈추게 한 신호를 보내. 그리고 만약 흰동가리가 말미잘에 쏘여도 독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멀쩡할 수 있어. 이 특수한 성질 덕에 둘은 양쪽이 서로 이득을 보는 상리 공생 관계로 지낼 수 있지.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말미잘에게 흰동가리가 먹이를 물어다 입에 놓아주기도 하고 말미잘의 촉수를 공격하는 나비고기류를 쫓아내기도 해. 흰동가리는 큰 물고기가 자신을 공격하면 말미잘 속으로 숨고 그 적을 말미잘이 쫓아버리거나 잡아먹으며 서로를 돕는 거야. 니모 약한 줄 알았더니 제법이네. 거센 파도로부터 항구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어. 바로 바다만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방파제야. 자연적인 해안지형에는 모래나 구멍이 숭숭 뚫린 암석 등 자연적인 방파제가 존재해. 하지만 인공 구조물은 방파제가 없으면 파도에 24시간 내내 강타당해. 그래서 자동차 범퍼처럼 파도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방파제를 설치하는 거야. 파도는 엄청나게 센 힘으로 암석을 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만약 방파제가 없다면 톤 단위의 바닷물이 쉬지 않고 부딪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 그래서 파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방파제가 반드시 있어야 해. 이 방파제의 구조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테트라포드를 사용해. 발이 4개 달린 마른 몸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야. 어떻게 놓아도 세 꼭지점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개를 겹겹이 쌓으면 대단히 튼튼한 구조가 돼. 테트라포드는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곤 해. 그중 10중 8구는 구명조끼 같은 안전 장비는커녕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을 하러 올라가는 관광객들도 흔해. 그런데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야. 테트라포드는 구조상 평면인 부분이 없거든. 대부분의 표면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면과 곡면인 거야. 게다가 파도를 계속 맞기 때문에 바닷물에 절여져 있고 해조류 등이 엉켜붙어 있어 상당히 미끄러워. 그래서 잘못 딛고 넘어져 추락하면 최소 부상, 심하면 사망이야. 테트라포드는 하나의 폭이 성인의 키를 훨씬 뛰어넘는 최대 5m 정도야.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으니 내부의 총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도 있어. 일단 그 안으로 추락하게 되면 붙잡고 디딜 곳이 없어서 올라오기가 불가능해. 보기보다 무서운 거였네. 완전 바다의 블랙홀이잖아. 게다가 떨어지며 콘크리트 덩어리인 테트라포드의 충돌에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게다가 바닷물에 닿는 곳부터는 붙어있는 수많은 굴, 따개비에 긁혀 상처를 입어. 그 출혈만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상처가 바닷물에 절여지며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돼. 결국 사지가 좁은 틈에 갇혀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거야.
무엇보다 무서운 건 파도 소리 때문에 그 안에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쳐봐도 그 누구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종종 시신이 방파제 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도 해.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무려 5배나 높을 정도야. 그냥 방파제에는 근처에도 안 가는 게 맞겠는데. 꿀꿀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말로 밤송이 조개라고 불렸던 성게도 바다에서 조심해야 할 생물이야. 성게는 한국에도 약 30종 정도가 서식할 정도로 흔히 보여. 몸은 보통 동그란 공 모양의 여러 개의 가시가 박혀있는 모습이야. 이름에 개가 들어가 있지만 개와는 다른 종이고 오히려 불가사리와 유사해. 성게 알 넣고 끓인 미역국이 진짜 맛있지. 야, 흐름 끊지 말고 계속 들어봐. 성게는 해저, 특히 대륙 사면을 지배하고 있는 동물인데 나팔 성게나 흰 수염 성게 등 몸 표면에 독주머니가 달린 가시를 가지고 있기도 해. 그런 종이 아니더라도 성게는 튼튼한 방어 수단으로 대부분 긴 가시가 있어. 그래서 해수욕을 하다가 찔리면 매우 고통스럽고 세균에 감염될 위험도 있어. 성게는 가시가 매우 날카로워서 손에 박히기도 쉬워. 돌틈에 들어간 성게를 잡겠다고 맨손으로 넣었다가 손에 가시만 박히는 일도 흔해. 만약 장갑을 껴도 장갑이 얇으면 뚫고 들어가기도 해. 게다가 가시가 박히기 쉬운 만큼 부러지기도 쉬워서 어설프게 뽑다 큰일 날 수도 있어. 내부에서 부러지면 뽑을 수도 없거든. 만약 성게 가시가 박혔다면 마치 샤프심을 다루듯이 조심스레 수직으로 뽑아야 해. 물론 가시는 탄산 칼슘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져. 박힌 부위를 식초로 소독하고 거즈로 덮어두면 빠르게 녹기도 해. 하지만 깊숙하게 박히면 소용없으니 꼭 병원에 가는 게 좋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어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녀석이 있어. 바로 노란 몸에 검고 파란 고리 무늬를 가지고 있는 푸른고리 문어야. 원래는 따뜻한 아열대 지방의 조수지에 서식하지만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돼. 파란고리 문어의 몸에는 보고가 가지고 있는 맹독인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있어. 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해 약 7가지 혼합되어 있는 강한 독을 가졌어. 턱과 이빨에 있는 이 독은 1mg의 양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심지어 독을 조금 떨어진 표적에 발사할 수도 있어. 이 문어에게 물리게 되면 신체 마비, 구토, 호흡곤란, 심장마비와 같은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게다가 크기가 12에서 20cm로 아주 작은 데다 문어 특유의 높은 위장 능력도 갖췄어. 위장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발견할 수가 없으니 먼저 보고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일종의 경계색으로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건드리거나 밟고 쏘여 희생자가 나오기도 해. 2000년 이후 열대의 바다 생물이 우리나라 근처의 바다로 이주하는 일이 많아졌고 푸른고리 문어도 그 흐름에 따라 점차 서식지가 넓어졌어. 현재는 한국의 동해안까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 실제로 2015년 제주도 인근 갯바위에서 체험 행사 중 푸른고리 문어를 발견하기도 했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손바닥에 문어를 올린 순간 맹독에 쏘였어. 119에 연락해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손뼈가 시릴 정도의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이 열흘이 지나도 계속되었다고 해. 주로 성인 무릎 정도의 해수욕장에서 나타나니 혹시나 바다에서 이 녀석을 발견한다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2024년 6월 12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김도흠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은 나중에 도서관 벽면에 꼭 넣어드릴게요.